네, 압축 이론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가볍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리행위하고 복대리를 했죠. 자, 대리행위 114조부터 117조까지. 114조.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115조.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대리행위가 됐습니다. 116조 대리행위가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의 또는 과실로 그 유무에 영향을 받을 때는 원칙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랬습니다. 117조 대리인은 대리행위 당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대리행위의 기본적인 조문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대로 복대리가 있었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했죠. 특징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었고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였고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했습니다. 복인권과 책임이라고 해서 120조부터 122조까지 있었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되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되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 이때만 책임을 졌습니다.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즉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런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 본인을 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도 뼈대리를 잡았었죠. 자,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이고 표현대리가 예외죠.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죠. 반면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효였습니다. 협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고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으며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130조부터 135조까지 협의 무권대리 중 계약의 무권대리를 집중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136조고요.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표현대리가 먼저 나오지만 예외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조문 순서에 따라 표현대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원칙 먼저 설명하고 예외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자, 갑소유 A 토지를 아들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즉 갑 본인이 숙권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아먹죠. 이때 을이 갑으로 행세했다. 내가 갑이다. 이거 대리행위 아니었었죠. 또는 을이 이 땅은 내 땅이다. 이것도 대리행위 아니었었죠. 이런 건 이제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했고요. 우리 대법원은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권대리는 아니죠. 자, 무권대리는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즉 병과 A 토지 매매할 때 본인 갑임을 밝히고 자신은 대리인임을 밝힌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가 무권대리라 그랬고요. 본인에게는 무효긴 무효인데 유동적이라 그랬죠. 왜? 이 대리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돼버리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뭐가 있었죠?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최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계약의 결과가 불리하다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 특히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총 4가지 장치, 본인에게 보여된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보여된 최고 철회권. 이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걸 집중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 돼요. 양가로 보면 계약의 무권대리, 반가로 1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즉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추인 전까지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소급을 시키면요, 제3자가 불이익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안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권대리 추인은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130조와 133조가 추인과 관련된 규정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132조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를 규정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때는 요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게 맞죠. 갑이 병한테 연락을 해서 나 추인하겠다, 추인 거절하겠다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예요? 네. 갑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았다. 본인이 추인 걸 알았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몰라. 그 추인 사실을. 그럼 상대방에는 추인 효과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때 본인도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132조입니다. 130조부터 132조, 133조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에 관련된 조문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죠. 동그라미 본인의 추인권,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때로 소급하여 유효로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사표시인데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일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를 받을 필요가 없는 본인의 단독 행위입니다.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 이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행위. 유동적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효과, 계약의 권리 의무를 본인, 자기 자신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고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는데 건물만 추인한다. 토지만 추인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 이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구별합니다. 전부 추인이 원칙이고 전부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이때는 상대방 동의를 요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추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 추인합니까?
아까 132조에서 뭐라 했어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것도 추인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을이 병하고 무권 대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기 전에 병이 또 팔아먹었어요. 자, 요 상황. 이때 갑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요거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무상승 이렇게.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소유 땅에 대해서 갑의 이름으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갑에게 갖다 주면서 을이 아버지 땅 팔아먹은 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수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을이 서류를 위조했잖아. 불물에 붙이기로 합의해버렸어. 이런 것도 묵시적 추인으로 할 수 있다. 어쨌든 추인과 관련해서는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누구에게 추인하는가 무상승에게 하고 명시묵시를 불문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꼭 상대방에게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조문이 뭐가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의미가 뭐냐, 그게 이거예요. 본인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몰라.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에게만은.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이거죠.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을 했을 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플러스 상대방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아직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묵시적 추인과 관련된 판례가 나와요. B. 꼭 기억해야 될 게 1번, 2번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 사실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고 방치, 이런 것들은 추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판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하죠. 무권 대리인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무권 대리 행위. 근데 본인이 2월 10일 날 추인했어요. 그러면 2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1월 10일부터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이 1월 30일 날 정한테 팔아먹은 상태에서 2월 10일 날 추인을 해버리면 정은 황당하죠. 순서대로 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가 있고 갑이 그 무권 대리 행위 사실을 모른 채 땅을 정한테 팔아먹었는데 그 후에 무권 대리 사실 안 갑이 추인을 해버리면 결국 병과 정은 이중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해서 소급표가 있게 되면 요 제3자 권리 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자, 이때 제3자 누구예요? 정이죠. 잘 보세요. 추인 전에 요 제3자 추인 전에,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했죠. 추인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예요. 그 다음 이중매매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얘가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추인했을 때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경우 그 제3자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했고 등기까지 갖춘 자를 말하며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했으니까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악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데 그렇게 보호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라. 추인 전에 거래했고 본인과 거래했고 등기 등을 갖춘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본인의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얼 무권리자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이거 뭐였어요 아까? 을이 병한테 갑수요 땅을 팔아먹을 때 내가 갑이요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이 땅은 내 땅이요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아먹은 경우가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고 우리 대법원은 무권대리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권리자 권한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도 뭘 유추한다?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합니다.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서 소급표로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판입니다. 자, 왜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한다는 게 중요하냐? 자, 우리 시험법에 추인이 3개가 있어요. 무권대리 추인이 있고 무행위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나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 추인할 때 이 3가지 추인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추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대법원은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무권대리처럼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나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나 권한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추인은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에서는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갑의 입장에서 1억짜리 땅을 무권대리인 아들놈이 3천만 원을 팔았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니 나 이거 인정 못해라고 하겠죠. 그게 추인 거절이에요. 자, 이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는 첫째,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또 하나 기억할 게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사망을 했고 두 번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요놈이 아들놈이. 자, 이때 아들 무권대리인은 추인권도 상속받고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았죠. 자, 이때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중에서 추인 거절은 할 수 없다가 판례. 꼭 기억해 두세요. 추인 거절은 할 수 없다. 추인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추인 거절은 못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본인의 추인 거절권 받고요. 근데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이죠. 최고권은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죠? 자, 본인에게 물어봤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근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 발신주의죠. 본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최고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그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든 알았든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면에 철회는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조심할 게 최고는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최고는.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를 못합니다. 왜? 무권 대리인은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한테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최고와는 달리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철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의만 할 수 있는 선의만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만약에 철회했다. 추인 전에 철회하는 거죠. 추인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을 못하고 당연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추인 못하고 또 하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시게 되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효과 두 개 기억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철회 효과,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을 이렇게 비교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였죠. 철회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먼저 행사한 게 우선하다고 했죠.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이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하지 못해요. 예외가 있었죠.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을 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근데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최고철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거절, 상대방이 최고철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본인은 책임질 여지가 없죠. 이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135조예요. 예외적인 겁니다. 이것도.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즉 말 그대로 무권대리인이다. 추인을 얻지 못했다. 즉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하라. 손해를 배상해라. 그 선택을 상대방이 하는 거야. 상대방 병이 선택하는 거예요. 을에게 계약을 이행해라. 또는 손해를 배상해라. 그 선택을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항. 상대방이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요. 그죠? 또 무권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이놈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도 적용 안 해.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야 돼.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놈이 미성년자야. 이때는 미성년자 책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 요건이 뭐냐? 요건. 조문에 들어있단 말이야. 조문에 들어있는 요건이 있고 숨겨져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 요건이 뭔지를 조문 및 숨겨져 있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할 것, 이거 당연하죠. 두 번째, 숨어있는 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숨겨져 있는 요건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이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 그렇죠?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대리인이라고 속였는데 그걸 간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리얼, 숨겨져 있는 요건이죠.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어야 돼요. 왜? 또 못하네요.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어야 돼요. 왜?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해버렸다면 계약을 이행하라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그죠? 계약을 이행하라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에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 갑의 아들놈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갑의 친구한테 갖다 줬어요. 갑의 아들놈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의 친구 어른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이거 갖다 주래요. 서류를 봤더니 매각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착각하고 대리 행위를 했는데 무권 대리였어. 나중에 상대방이 책임 물어요, 어른한테. 그랬더니 어른, 난 잘못 없다. 갑의 아들놈한테 난 속았다. 나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135조 책임은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너의 행위가 갑의 아들,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문서 위조 등으로 너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이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에서 위법하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너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책임 일단 져라.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효과. 아까 조문에서 봤지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라 그러면 이행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무권 대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 감이 어느 시점에 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독행위 무권 대리라고 돼 있는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만 좀 전에 어떤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은 계약 해제권이 없지요. 그죠? 우리 대리권의 범위에서 봤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해제권이 없는 자가 해제를 하거나, 자, 해제권이 없다면 상대방의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근데 수령을 했어. 이런 경우.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고, 계약의 무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문은 읽지 마시고요, 이거는. 조문은 안 나오니까 조문은 읽지 마시고,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뭐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지.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만 규정이 있구나.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뭐냐? 해제권 없는 대리인이 해제하거나 해제권 없는 대리인이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하거나 이런 걸 예를 들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규정이 없어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었죠. 이거를 예를 들면 돼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재단법인은 설립할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잖아요.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본인은 추인을 못해요. 그냥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민법 136조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136조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예까지 기억을 해줍니다. 무권 대리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남았습니다. 표현 대리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